아이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흥국생명이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또 졌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흥국생명의 패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혜성처럼 나타난 김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슷해요. 그동안 졌던 시합 그 두세 번 정도 이제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이 이제 4패째인데 제 기억하면서 그 정관장한테 한번 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4패째인데 비슷비슷합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은 역시 서브 리시브죠. 리시브 효율이 이제 21% 그거에 그쳤기 때문에 아파트는 37점 몇 퍼센트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도비가 34개 리시브를 받았는데 효율이 17% 18% 요 정도 됐어요. 리베로가 이렇게 리시브 효율이 낮았으니까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면팀장이 숫자상으로는 저번 바로 직전 시합에서 7%였는데 숫자상으로는 20%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못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면팀장은 평상시에 20%대가 이제 시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은 못하긴 하지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리시브가 정확이 있고 부정확이 있잖아요. 세터 머리 위로 딱 가는 거가 정확이고 반경 1m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정해지진 않아. 그러면 한 1m 밖에 세터가 좀 움직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리시브 부정확인데, 부정확은 2m를 날아가건 5m를 날아가건 똑같이 부정확입니다. 그래서 부정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숫자로만 할 수는 없는데 면팀장 리시브가 많이 터졌어요. 엄청나게 멀리 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10% 정도의 효율이라고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킴은 한 50% 정도 됐는데 킴한테는 목적타가 많이 안 갔거든요. 아파트 팀에서는 서브 리시브가 약한 면팀장과 도비를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겁니다. 팩스가 오네. 그래서 리시브가 안 좋게 올라오다 보니 이원정, 박혜진, 김다솔 이렇게 3명의 세터들이 미들브루카를 이용한 속공이라든지 외발이동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렵고, 오픈 공격, 날기 공격수들의 오픈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서브 리시브가 안 좋긴 했지만은 3명의 세타들이 패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껏 힘들게 수비수들이 막아서 올려준 공을 이제 토스한 게 상대 코트로 넘어가가지고 다이렉트 킬 된 적도 있어. 박혜진은 넘어져 있는 월드킴한테 토스를 올려가지고 그 챔피언스 리그 4강전 다이나모 카잔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득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 건 아니겠죠. 실수로 한 건데. Keeps this one alive. Fabiana goes to set for Kim and Kim puts it down the line. Brilliant athleticism shown by the Korean. Super stuff. Really is a marvelous effort all round to get that down.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도고쿠레이나가 노블로킹으로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를 보지 못하고 공만 본 거예요. 그리고 서브 리시브가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좋았던 것도 있잖아요. 좋았을 때도 토스들이 부정확했습니다. 3명의 세터 모두 다요. 자, 그래서 세터 리스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흥국팀이고, 더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게 범실이었죠. 범실이 29개였습니다. 29개. 한 세트가 25점인데 범실로만 한 세트 이상을 준 거예요. 물론 이제 월드킹과 옐레나도 한 5개씩 범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브 범실이 13개나 됐어요. 그래서 항상 단자형이 서브 범실이 나올 때마다 매우 경노하는 그런 장면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단자형님이 끝나고 나서 끔찍한 경기였다라고 쓴 소리를 이제 본인의 팀에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 정도로 보고 김사랑 같은 경우 이번에 인생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김다인이 갑자기 이제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아무래도 방역 이런 거에 민감하니까 시합에 출전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김사랑하고 이나연 그리고 무슨 1년차 세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김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이나연은 폼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용을 최근에는 교체로도 기용을 거의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근데 김사랑이 2년차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아직 만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이 당연히 생애 첫 선발 스타팅 멤버로 출전을 한 거였고, 제가 찾아봤는데 스타팅은 처음이고 교체로도 그동안 투입된 게 몇 번이냐, 7, 8번밖에 안 돼요. 지난 1년 동안. 신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출내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팀으로서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흥국생명으로서는 이번에는 이기지 않겠느냐, 3대1이나 3대0으로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선수들도 했을 것이고 팬분들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딴 거면 몰라도 양뽕을 이용한
이용한 중뻥 있잖아요. 예, 가운데에서 오픈 공격을 때리는 거는 그거는 세트 플레이나 속공 같은 거랑 달리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들브로카를 이용한 중뻥이라는 거는 혼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혼전 상황을 어떻게 연습 때 연출을 합니까? 속공은 오히려 서브 리시브가 잘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발 이동이라든가 A 속공, B 속공 이런 거는 평상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될 수가 있는데 실전 경험이 없는 김사랑으로서는 양뽕을 활용한 중뻥, 가운데 오픈, 가운데 개인 시간차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양뽕의 중뻥을 빼면은 상당히 그 킴의 오픈이나 시간차를 뺀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뭐 강성현 감독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팬분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세트 때는 1세트도 겨우 이기긴 했는데 한국생명이 예상대로 김사랑이 양뽕이라든가 이다현 이렇게 미들브로카를 활용한 공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대등하게 2점 차이로 차이가 안 났는데 그런데 2세트부터 슬슬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대범하게. 예, 미들브로카와의 호흡이라는 거는 실전 경험이 없으면 과감하게 쓰기가 힘든데 조금씩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3, 4세트 야 김사랑도 양뽕 사용에 이제 양뽕 놀이라고 하죠. 양뽕을 이용한 그냥 아무렇게나 양뽕한테 던져주면은 이제 양뽕이 받아서 득점을 하는 그거에 맛을 들여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보니까 공격 점유율이 1세트에서는 거의 양뽕한테 한 두세 번밖에 공이 안 올라갔는데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합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통계를 보니 그러면서 신인답지 않게 본인은 뭐 인터뷰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예, 긴장은 해 보인 듯 하긴 했지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지 않고 아무래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 귀신 토스도 한번 했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 하는 토스 정확도도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흥국생명 세터들보다 되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흥국생명 세터들은 경험이 풍부한 박혜진도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그 연차에 비해서 주전 경험도 풍부하고 이런데 경험이 풍부한 그 상대 세터들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했다는 거는 김사랑이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그 어디에서 약간 신인답지 않는 노련미를 어디에서 봤냐면 이거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4세트 19대 18에서 20대 18로 갈 때 그때 옐레나가 친 공이 사실은 김사랑 새끼손가락에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이때 맞은 거 아니냐 이제 흥국생명에서 이렇게 봤는데 김사랑이 안 맞았다 이러는데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연기를 해도 이제 연차가 제법 있는 프로들도 티가 나거든요. 약간은 어색해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천연덕스러웠습니다. 진짜 억울해 보여. 그러니까 심판도 이게 심판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심을 했는데 심판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김사랑의 연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심판도 이건 속을 수밖에 없어. 이건 모레노 심판이 와도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김사랑이 배우 김사랑보다도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비디오 판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김사랑이 저렇게 연기를 해서 사실 같은 편들도 속았을 거야. 같은 편들도. 근데 흥국생명 쪽에 비디오 판독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흥국생명도 그래가지고 진짜 안 맞았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옐레나라든지 이제 흥국생명 선수들이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은 심판이 주심에 의한 비디오 판독을 썼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야 이거는 크게 될 인간이다. 저 사람은 미래에 한 몇 년 지나면은 크게 될 인간이다라는 것을 대선수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조금 키가 좀 작기 때문에 필상으로는 김다인보다 1cm 크더라고요. 김다인이 170이고 김사랑은 173인데 근데 약간 그 블로킹 높이가 되게 낮던데 김다인은 좀 높잖아요. 그 뭐 점프력 차인지 팔 길이 차인지 아니면은 프로필이 좀 정확치 않은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3라운드에는 흥국생명이 2승 3패 1승 3패인가? 2승 3패인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진 시합이 더 많아졌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위기인데 요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드리면 제가 일요일날 뭐 처리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먼 지방으로 좀 가야 돼서 말이죠. 또 화요일날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날 일요일날 정관장과의 이제 시합이 있잖아요. 마지막 3라운드 마지막 시합인데 그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늦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못할 가능성이 좀 크죠. 예, 그거는 미리 좀 양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돌파리 비주얼이었습니다.